네,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이제 마지막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먼저 해당 논문이 나오게 된 그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해당 논문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진행해서 그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던 시기인 3월 26일을 기준으로는 인용수가 6,351건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은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with Latent Diffusion Model이어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Latent Diffus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논문은 독일 미넨 대학교의 머신 비전 러닝 그룹 연구실이랑 기업 런웨이가 협동 연구를 해서 해당 논문을 내고, 그리고 스테빌리티 AI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람들이 본인들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도 공개해 놓고 그런 이제 기업을 차렸는데, 그 기업 이름이 스테빌리티 AI다 보니까 제 추측으로는 여기 논문에서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의 특징은 기존 거대 디퓨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8기가 정도의 적은 비디오 램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나온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이미지 합성에 있어서 그동안의 디퓨전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모델링하는데 과도한 자원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의 왼쪽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오토인코더나 겐 같은 경우는 퍼셉추얼 컴프레션에 상당히 집중을 하지만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시멘틱 컴프레션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DDPM의 경우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재가중된 목적 함수, 뭐 리트레인드 목적 함수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목적 함수를 통해서 초기 노이즈 제거 단계에서 적게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DDPM 경우에도 학습 과정에서 RGB 이미지 고참 공간에서 기울기를 반복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디퓨전 모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 그리고 샘플링 과정 모두에서 계산 복잡성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제안하는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를 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퍼셉추얼 컴프레션 부분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들은 제거합니다. 제거하지만 이제 의미는 거의 학습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레이트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그러니까 저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화질의 이미지나 이 저차원에서의 이 저화질의 이미지도 의미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면 똑같은 이제 이 아저씨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학습하지 않는 단계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고차원보다는 이 저차원에서도 똑같이 좋은 합성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멘틱 컴프레션 부분은 이제 이 레이트가 뭐 한 0.25 정도에서 0, 이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미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성 모델이 의미론적인 구성이나 개념적인 구성을 학습하는 단계는 이 저차원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저자는 먼저 이 펄셉추얼하게 동등하지만 계산적으로 더 적합한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 말은 이제 이 저차원에서의 이 부분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다음으로 학습하면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모델 ADM 같은 경우고, 이제 달리랑 VQ 겐 모델과 비교를 하는데, 저자가 만든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고화질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달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눈이 조금 흐리멍텅하게 나와 있고, VQ 같은 경우는 이 코가 약간 무너진 듯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기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무려 6가지 기여점을 제시를 하는데, 살펴보면 거의 뭐 흡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모델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보다 훨씬 의미론적으로 디테일하게 생성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메가픽셀 이미지 생성에 효율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1024 곱하기 1024의 이미지 생성을 뭐 실험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뿐만 아니라 언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 인페인팅, 스토캐스틱 슈퍼 레졸루션, 이 고화질로 바꾸는 슈퍼 레졸루션 이런 태스크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랑 스코어 베이스드 방식을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들이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과 제너레이션 사이에서의 파라미터 튜닝이 불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네 번째로도 똑같이 스퍼 레졸루션, 인페인팅, 스메틱 센시티 같은 덴슬리 컨디션드 태스크,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했고 메가픽셀에서 잘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모델은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로 바꾸는 이런 모델이지만 클래스 컨디셔널이나 레이아웃 이미지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학습 모델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레이아웃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맨 왼쪽 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은 여기 주황색, 뭐 고양이는 이 초록색, 이렇게 박스 부분에 이렇게 정보만 주어졌을 때 실제로 생성해내는 것을 레이아웃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전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GitHub에 공유한 것도 컨트리뷰션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GitHub에 공유 같은 걸 하지 않고 이제 기업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공유를 했는데 본 모델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본 모델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디퓨전 모델과의 차이점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노이즈로 보내고 이 노이즈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합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똑같은데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 디퓨전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리소스들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메가픽셀 1024 곱하기 1024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한다면은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대 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안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디퓨전 모델 그 전에는 이걸 이제 차원 축소하는 방식으로, 즉 이렇게 64 곱하기 64 이미지로 줄이고서 디퓨전 모델에 집어넣곤 했는데 이때 읽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줄이는 방식을 오토인코더로부터 압축된 레이턴트 인베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거대한 메가픽셀 이미지를 인코더를 거쳐서 어떤 레이턴트 피처로 만들고 디퓨전 모델을 거쳐서 다시 디코더를 거쳐서 이 노이즈를 만드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림적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오토인코딩 모델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동안 디퓨전 모델이 부족했던 이 퍼셉추얼 컴프레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 저차원에서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 과정이 계산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넷 아키텍처를 원래도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긴 했지만 이때 이렇게 상속받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이 공간 구조를 갖는 스트럭처를 갖는 데이터에 있어서 굉장히 복원이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품질을 저하시키는 컴프레션 과정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너럴 퍼포스 컴프레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서 뭐 말하면 인페인팅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슈퍼 레졸루션이나 이런 태스크에서도 잘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한번 학습만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그런 합성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장의 이미지를 클릭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생성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클릭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아래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이 웰시코기가 이런 트럼펫을 불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텍스트 인코더로 이제 유명한 클립 모델을 활용해서 레이턴트 인베딩을 만들고, 이제 이 가운데 과정을 기존에 학습했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추얼 컴프레션 모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는 방법론 쪽에서 몇 개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퍼셉추얼 컴프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퍼셉추얼 로스랑 패치 베이스드 어드버서리 오브젝트 조합으로 학습되는 오토 인코더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인코더를 거쳐서 레이턴트 인베딩을 보내고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선 디코더를 거쳐서 복원한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픽셀 스페이스 로스, L2나 에런 오브젝티와 같은 거에 의존해서 이제 흐릿함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는 이 이미지를 다운샘플하는 과정을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친다. 다운샘플, 업샘플 과정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분산이 커지는 걸 또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정규화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K의 다이버전스 정규화랑 이제 VQ 정규화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실험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디퓨전 모델과 똑같아서 목적 함수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제 이 엡실론 부분이 완벽히 노이즈가 된 부분이고, 이거는 XT 과정에서 다음 T 과정으로 이렇게 조금씩 부서나가는 게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완벽한 백색 잡음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 함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D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ADM 같은 경우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뭐두 가지 이유로 라이클리후드 기반 생성 모델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복원을 하고 이제 부수고하는 과정은 데이터의 중요한 스매틱 빛에 더 집중한다고 하고, 당연히 계산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저차원에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디노이징 유넷, 뭐 타임 컨디션을 유넷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꼭 ADM이 아니더라도 많은 디퓨전 모델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디퓨전 모델의 목적 함수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 부분만 바뀝니다.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이 피처로 부수고 복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제 컨디셔닝 메커니즘 부분은 일단 다른 생성 모델들과 비슷하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조건부 분포를 모델링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냥 막 생성을 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받아서 생성을 해내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컨디셔닝 부분을 보면 시멘틱 맵,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뭐 이런 걸 봤는데, 사실 이 텍스트를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드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Y로 주어지는 거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거고,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컨디셔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제 저자는 고민을 할 때 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건지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 모르지만, 일단 이걸 활용해서 다른 모델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Y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이 중간 레프레젠테이션, 이 타우로 보내는 이 인코더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타우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면은 클립이 되겠고, 이미지면은 뭐 CNN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VIT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도메인별로 맞는 인코더를 도입하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과정을 어디서 거치냐면 이 디노이징 유닛 부분에서 여기서 거칩니다. ZT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진 그 피처인데, 이 피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크로스 어텐션 과정을 거쳐서 컨디셔닝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랑 거의 흡사한데, 이 타워 부분이 들어가서 타워 부분에 도메인별 인코더를 넣어준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거치기 위해서 여기 넣어준 거고, 이 과정에서 타워랑 이 엡실론 같은 경우는 조인틀리하게 최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으로 저자는 이 ADM이 다른 픽셀 베이스드 디퓨전 모델과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서 이제 VQ 정규화랑 KL 정규화 중에 뭐가 더 좋은지라고 하는데, 저자는 VQ 이 정규화 방식이 더 나은 품질을 보일 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오른쪽 그림이 상당히 고화질로 잘 그렸는데, 잘 생성해냈는데, 이게 이제 256 곱하기 256 해상도에서 생성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Q 정규화랑 KL 정규화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 성능 지표들에서 이제 VQ 게인은 달리보다 상당히 좋은 성능들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저자는 한 5가지 정도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사람 얼굴도 있고, 뭐 교회, 아니면은 이건 유명한 뭐 이미지넷 데이터도 있고, 뭐 침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량적인 수치로는 오른쪽과 같이 제시를 하는데, 뭐 DCVA나 뭐 스타일겐 뭐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안하는 방식이 제일 좋았다.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 레이턴트 디퓨전 이 실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 모델의 주요 목표인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의 이미지들도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조금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잘 생성을 못 해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레이턴트 디퓨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철자가 틀렸고, 뭐 I love generative model 할 때 뭐 밑에 맞았지만 위에는 조금 틀렸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뭐 파라미터에 따라서 뭐잘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적절히 선택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우트 이미지나 시멘틱 신세시스도 상당히 잘 되게 독특하고 다양한 그림들을 잘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저는 이 시멘틱 신세시스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뭐 이렇게 시멘틱 맵을 주어진 건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 같은 거를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고화질로 생성해내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스퍼 레졸루션 하는 모델 이제 그런 실험도 진행했고, 뭐 기존의 뭐 이 바이큐빅 방식, 뭐 이거 슈퍼 레졸루션 3라는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이 ADM 방식이 조금 더 디테일을 잘 잡아낸다고 저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페인팅 실험도 진행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런 요청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지워줘, 뭐 아니면 이 나무 좀 지워줘 했을 때 잘 지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